이 사람의 심볼이 세워진 직사각형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게 있어요. 요거요. 예, 맞아요. 이제 수정이 된 건가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또 고대의대 유임주 교수님을 좀 모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학의 역사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클림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구스타프 클림트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냥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그 키스라는 그림의 어떤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예, 예. 뭐 저도 사실은 예. 잘 몰랐던 분이고요. 예. 사실 키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 이 작품을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렸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된 분이고 예.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아르노브 화가 분류주의 운동을 했던 분, 비엔나 공방을 하신 분, 황급빛 작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은 교육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빈공예 미술학교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내용을 많이 가리키는 학교였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졸업하자마자 예술가 칸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청년 벤처 미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라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순수 예술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인테리어 작업에 가는 뭐 벽화 작업도 하고 그림도 하고 이렇게 수조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던 굉장히 창의적인 분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분리파의 수장입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그 오스트리아의 그 당시의 화단의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끌어왔던 화풍을 계속 답습하는 형태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시대는 바뀌고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인상파도 나오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막 스타일의 미술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는 여전히 옛날에 고전 시대에 내려오는 미술에 매달려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인 그렇죠. 분위기. 예. 젊은이들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단절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예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분리파들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올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게는 자유로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1900년 초나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맞는 예술을 해야 되는데 이 형님들이 너무 완고해. 우리가 새로운 예술을 할 거야. 분리하자. 이게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스타프 클림트가 태어나는 시점을 전후해서 요세프 1세 황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개발하는 링스트라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비엔나 가보면은 원형의 철로가 돌고 그 주변에 중요한 어떤 관공서나 미술관, 뭐 음악 강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건축 산업 그리고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클림트가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그 옛날에 있는 그 부르크 극장이라는 것을 이제 헐고 새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옛 부르크 극장이라는 그림을 클림트가 그리게 되는데 이때 비엔나의 거의 모든 명사들의 그림을 다 그립니다.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러면서 클림트의 그림 실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죠. 야, 쟤한테 내 초상화를 맡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 클림트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림만 봐도 이게 사실 우리가 아는 클림트 그림과는 좀 다르고 이 그림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림인데 그래요? 뭐가 독특한 클림트의 아이디어냐면은 여태까지 관객 극장을 그릴 때 관객석을 그린 적은 없어요. 주로 극장의 무대 쪽을 그렸죠. 그렇죠. 클림트는 관객 쪽의 그림을 그려서 그 시대의 문화의 공간의 주인이었던 비엔나 시민들의 얼굴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들이 다 자기 얼굴을 찾느라고 아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고 황제도 여기에 만족했고 또 여기에 조그맣게 그림이 나온 사람은 야 우리 집에 좀 큰 걸로 그려주라. 그러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많은 잡을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의도했던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관점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클림트가 그 분리파 운동을 하면서 처음 이제 선보였던 그림이 누다 베리타스라는 그림이에요. 그 여자분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입고 거울을 하나 딱 들고 우리를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의대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해부학적 자세히 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어떤 인간을 해부학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비너스의 탄생을 보면은 곱상한 이제 비너스가 부끄러운 듯하면서 약간 한쪽 다리를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고 이게 컨트라포스터 포지션이라 그러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미인들이 등장할 때 쓰는 포스처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모습과 달리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우라노스의 생식교로부터 나온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의 모습과 한 인간으로서의 아나토미컬한 포지션을 하는 누다 베리타스에 나오는 여자를 비교해 보면은 클림트는 이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진짜 약간 여기에 좀 해부학 실험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실습대 그런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조금 보면은 잘 보시면은 여자의 뒷배경에
이렇게 푸른색 물결로 예. 이렇게 모양이 접혀져 있죠. 맞아요. 예. 이 자궁의 모양입니다. 오. 그 자궁의 모양을 이런 예. 식으로 형태화시켰고 그 밑에 오른쪽 좌우에 있는 정자인가요 이게? 정자의 모양일 수도 있고 예. 민들레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정자하고 민들레꽃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글쎄요. 모양이 좀 비슷하다. 둘 다 생식기관이에요. 아, 그렇네요. 동물이 됐건 식물이 예. 됐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민들레꽃이라고 이제 생각하려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분리파의 사상이 빨리 좀 세상에 멀리 퍼져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예. 소망을 담고 있는 예. 거고 또 여기에서 어떤 한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정자를 살짝 넣어놨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벌써 이때부터 싹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네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밀로의 탄생처럼 어떤 신화적인 생명이 탄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자궁과 정자가 이렇게 그렇죠. 있는 것 자체도 기존 화풍, 기존 화가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서도 쭉 드러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 시기를 기점으로 예. 해서 예.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린트다운 그림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예. 그럼 클린트는 어떻게 이 발사학적인 지식을 접하게 됐냐면은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가 비엔나라는 도시가 당시에 예. 뭐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에 비해서 인구가 좀 작았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파리나 런던만 해도 자기의 전문 분야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놀았던 시절이에요. 문학가는 문학가끼리, 과학자는 과학자끼리, 음악가는 음악가끼리 놀았는데 비엔나는 얘네들이 다 함께 놀았어요. 그게 이제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큰 학교가 비엔나 대학교 하나. 예. 그리고 거기를 이제 보내는 김나지움도 하나나 두 개였기 때문에 얘들이 다 고등학교 뭐 동창들인 거예요. 만나면 예, 그러니까 뭐 예. 밤에 뭐 야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뭐 야, 오늘 내가 해부학 실습하다가 이 신기한 걸 봤어라든지 이것도 한번 봐봐. 요즘에 뭐 이런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쓰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피네스테클레 비엔나, 그러니까 세기 말의 비엔나의 독특한 환경이었던 거고 그걸 이제 가능하게 했던 거는 이 카페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엔나에 가면 지금도 카페가 많은데 비엔나가 좀 춥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커피 한 잔만 사 먹으면 따뜻한 공간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예, 좋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식인들의 어떤 둥지였죠. 아지트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북클럽을 하듯이 내공 있는 선생님들 모셔다가 예. 얘기들 듣기도 그러게요. 하고 뭐 예. 이렇게 가능한 거 예. 시절이었고 예. 이때 살롱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예. 중산층의 부인들이 자기네 집 거실에다가 티파티 같은 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저녁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지식인들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유태인 출신의 베르타 주코칸들이라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냐 하면은 오스트리아는 우리 집 소파에서 살아 움직인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력한 인플루언서였죠. 아버지가 신문사 사장이니까. 예.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예. 그 방문자들은 뭐 우리 구스타프 클림트, 예. 구스타프 말러, 그 말러 교향곡. 그렇죠. 예, 말러. 로댕. 로댕이요? 예. 생각하는 사람, 뭐 지옥의 문의 로댕. 맞아요. 그 로댕이 이제 이런 데 방문했던 분이 한 분이고 예. 아르투르 스니찔러라고 의사 출신의 극작가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심리묘사의 대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극작가인 이제 호프만 스틸 예. 유명한 사람이고 알마 말러라고 예. 이분이 굉장히 그 재밌는 분인데 예.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나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좀 썸띵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구스타프 클림트가 좀 나이가 좀 더 들었고 약간 이분이 여성 편력이 있어 보이니까 알마의 집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구스타프 말러하고 인연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말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오스카 코쿠스카라고 이 알마를 그렇게 짝사랑했던 화가가 있어요.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연문을 많이 뿌렸던 그런 여자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를 들락달락했죠. 근데 이제 베르타 주코칸들의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에밀 주코칸들이라고 비엔나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베르타 주코칸들 집에 놀러 왔으니까 뭐 남편도 얘기도 같이 하고 만나니까 이제 해부학 얘기도 해주고 클린트가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선생님 저 해부학 실습실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본도 보게 되고 시신에 대해서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인체 해부학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선생님 우리 같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번 해부학 강의를 해주세요. 해부학 캠프를 합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해요. 그때 이제 에밀 주코칸들이 자기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유럽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어떤 진화론 그리고 독일의 어떤 진화론을 주도적으로 뿌렸던 그 헤켈 선생님의 얘기들을 보여주고 헤켈이 굉장히 좋은 현미경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당시에 랜턴 슬라이드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이걸 보니까 뭐 정자가 날아다니고 적혈구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머리에 박힌 것 같아요. 아, 뭔가 뭐 그냥 일반인들은 신기하다 지나갈 걸 클림트는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겠었어요. 그렇죠. 아티스트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제 인간 발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2006년에 클림트라는 그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때 클림트가 현미경을 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도 클림트가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봤다는 게 이 고증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스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은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그림을 이제 크게 보면은 왼쪽이 이제 남자의 옷이잖아요. 오른쪽은 여자의 옷이고 남자의 옷 쪽부터 먼저 보면은 남자의 옷 쪽은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까만색과 은색 이런 직사각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클림트가 많이 사용했던 문법인데 이 사람의 심볼이 세워진 직사각형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하죠. 맞아요. 여성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여성의 어떤 부드러움과 생산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동글동글동글한 면에 마치 좀 계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난자예요. 하필 또 여자 옷에 이런 상징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좀 잘 보면은 그 도라지 꽃 모양 같은 다각형이 있죠. 쭉 작은 다각형들. 그 난자 주변에. 근데 거기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결치는 꼬리들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광학형으로 본 정자예요. 그러면 여자 옷에 난자 주변에 정자들이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그렇죠. 정자들이 접근하는 그 그림을 그걸 상징화한 거네요. 그렇죠. 아마 현미경으로 그런 걸 관찰했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여튼 이런 그림이고요. 자, 그럼 잠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남자 옷에 보면은 이 직사각형 근처에 점이 있는데 겉에 하얗게 둘러싸여 있는 점들이 있죠. 요 까만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그 메부스가 그렸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자의 목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클림트는 이제 예술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바꾼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메부스의 그림이 요거잖아요. 여기 요런 모양하고 일치하죠? 맞네요. 이게 현대 전자밍으로 본 그림이에요. 이거를 좀 본인만의 이렇게 상징화 시켜서 이렇게 나타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넣어놓은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난자를 보면은 대부분의 난자가 어떤 색깔로 그 경계선이 있냐면은 블루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자들이 막 수정하려고 되는 단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게 있어요. 요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된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구조가 바뀐 거를 색깔로 코딩한 거죠. 우리가 오렌지 색깔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 그쵸, 노랑불. 신호등에서도 주황색. 경고. 나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이미 난 미션이 끝났으니까 이 블루 칼라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블루 칼라는 아직은 나는 어베일러블해 이런 뜻이고. 요건 뭘까요, 교수님? 이렇게 그게 파란색 이제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구체, 4구체, 8구체로 올라가잖아요. 이 동그라미 숫자를 세보면 한 8개쯤 돼요. 그렇네요. 이렇게 8구체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이렇게 또한 12개쯤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뽕나무 열매처럼 생기는 오디베 상태가 된 거죠. 점점 이제 분화해가지고 수정란이. 그래서 이 지금 클림트의 이 그림에는 바로 이런 인간의 발생에 한 3일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자마라는 논문에 이제 이걸 실게 됐죠.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남녀의 사랑, 남녀가 사랑하는 이런 키스에 왜 이런 정자, 난자 혹은 또 수정하고 이런 게 클림트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그게 이게 모더니즘 정신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 밑에 있는 리얼리티 그 당시에 과학적인 성취 이런 거를 같이 녹여내면서 그렸던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대단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게요. 잘 모를 때는 뭔가 뭐 바다에서 비너스가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랬다면 정말 어떤 과학의 발전도 자신의 그림에 이렇게 좀 녹아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마스터피스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다른 분의 책을 보니까 여기 지금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빨간색 그 도나스들 있잖아요. 우리 조직학 공부한 선생님 입장에서 빨간색 도나스는 적혈구. 맞아요. 이게 적혈구라는 거예요. 하필 또 심장 쪽에 위치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혈액형을 발견한 란트 슈타이너가 바로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대요.
ABO 혈액형을 발견하신 분이네요. 이게 그렇죠? 재밌는 거는 예. 그 당시에 ABO용이 아니라 예. ABC형이었대요. 맞아요. 나중에 O용으로 바뀌었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은 이 키스에 녹아 있어서 당대의 어떤 과학적 성취가 그러겠네. 키스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 또 이런 생명의 탄생으로 또 이어지니까 이런 사랑을 좀 나누는 그림에 또 어울리는 상징 코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예. 키스는 두 여인의 어떤 에로티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 1900년 전후의 과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피부 밑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예술 작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키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작품들 또 교수님이 그 작품들 속에서도 이 코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일단 키스 간에서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것도 읽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근데 네. 교수님 생각에는 클림트가 왜 이런 좀 작품들을 좀 구상했을까? 클림트는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늙어가고, 네. 어떻게 죽어가는지 네. 이런 것들을 그의 작품 속에 계속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안에 조금씩의 자기가 어떤 배우고 익힌 생명의 코드를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신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징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걸 좀 녹아내는 그렇죠. 이게 모더니즘의 정신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얘기 말고 요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정신을 넣자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술과 과학이 뭔가 저는 동떨어져 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클림트는 이미 그 당시 시절부터 이거를 결합해서 그렇죠. 그리고 막 대놓고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키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 발생학의 역사를 제가 되새김을 해봤잖아요. 그쵸. 그전에는 내가 발생학의 역사를 공부를 진지하게 안 했단 말이죠. 조금만 공부해서 선생님을 가르치고 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클린트의 작품을 통해서 내가 발생학의 역사를 쭉 한번 훑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과학이 예술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예. 이 작품이 과학자에게 또 다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와, 그것도 또 동시대 분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예. 것을 하면서 클린트는 정말 대단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대단한 게 과거의 어떤 예술가가 현대 의과학자인 교수님한테 이 영향을 또 줬고 교수님이 그래서 또 발생학 역사를 또 하시고 클림트의 작품을 통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이 대표적인 의학 잡지인 자마에 실렸다는 거는 그것도 교수님도 어떤 영향을 또 누군가한테 또 주고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굉장히 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제가 생로병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키스가 발생 3일까지의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그림이 다나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 주머니배 보이죠? 이건 좀 대놓고 보이네요. 예.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중에 하나. 이게 발생 7일까지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머니배가 자궁에 착상하는 게 발생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그리고 희망2라는 그림인데 임신한 여인의 그림이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많은 세포들이 있죠. 그렇죠. 자궁 난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코딩이 돼 있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탯줄도 있어요. 이거는 또 정자랑은 또 다르네요. 이 그림이. 탯줄이 이렇게 코딩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임신한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고 성숙해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나이 들어서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에 그렸죠. 이 그림의 제목이 여인의 새 시기거든요. 새 시기. 아기 때, 그리고 좀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늙었을 때, 노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창조되면서 아기를 베고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그린 거죠. 교수님이 또 설명해 주신 게 이제 모든 것은 세포에서 기인한다라고 했는데 이 동글동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좀 뭐 세포처럼 또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어린아이와 젊은 여성 쪽에 있는 세포들은 다 에너지가 있고 커요, 사이즈가. 그렇네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여자분의 밑에 있는 세포들은 어때요? 다 작아요. 색도 오른쪽은 좀 강렬하고 좀 생생한 느낌이라면 왼쪽은 좀 색도 조금 옅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제 그런 생로병사의 그림.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뭉쳐져 있는. 네. 예. 그런데 이게 죽음이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방망이를 들고 있네, 몽둥이를. 예. 예. 굉장히 옛날에 이 사신,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잖아요. 예. 죽음의 신 치고는 굉장히 이분은 패션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네요. 보통 이제 서양의 사신은 리퍼라고 하는데 예. 리퍼 애들이 검은 옷 입고 뭐 나다나 딱 들고 있는데 여기에 사신은 아주 뭐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그렇네요. 낫이 아니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손 잡고 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해골 사신이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유머러스한 사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그 분위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기, 애기 엄마, 소녀, 청년, 그다음에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이런 결과 그리고 인간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음으로 이르는 어떤 것을 보여줬는데 여기 결정적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포들이 잔뜩 있죠. 여기에요. 요거가 세포 분열되는 모양을 선생님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지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인간이 생로병사로 사라져가는 존재인 줄은 모르지만 세포 분열을 해서 이세를 남기고 이세를 남기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자궁이잖아요. 자궁 모양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클림트가 교묘하게 자기가 보고 공부한 것들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인간이 태어나서 이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하나의 세포들이 남아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순환고리를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 속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게 연작 시리즈인 거예요. 이 그림이 하나하나의 단독된 작품이 아니고 쫙 계획이 돼가지고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예전에 뭐 다빈치 코드 저 되게 재밌게 읽긴 했는데 이건 클림트 코드네요. 교수님 발견하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님이 사실은 이 자마에 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또 집중을 했는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 클림트 그림에서 그런 걸 못 봤을까요? 뭔가 뭐 저 동글동글한 거 뭐야? 뭐 이거 좀 뭐 자궁 모양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뭐 자기네들끼리 분석을 해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클림트라는 분이 저나 오 선생처럼 말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당신 그림 그려놓고 궁금하면 내 그림을 잘 봐. 거기에 다 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떠벌리거나 나 이걸 뭐 상징한 거 이게 아니라 본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나 코멘트를 쓰는 글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던 거죠. 진짜 재밌네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교수님이 이제 클림트를 해부하다. 그래서 저도 의대 때 직접 이제 해부학을 배웠던 우리 유임주 교수님이 정말 이 클림트 발생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책도 굉장히 쓰신데 오래 걸리셨죠, 교수님?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이 책에 있으니까 워낙 저희 해프님들 또 의학 역사 좋아하시니까 읽어보시면 재밌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오늘 닥터 프렌즈 촬영하시게 되면서 혹은 뭐 책을 쓰시면서 좀 느끼셨던 바나 저희 구독자 해프님들한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워낙 재미없는 사람이고.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교수님. 근데 이제 클림트가 했던 어떤 그 오해를 좀 풀어줬다고 할까요? 사실은 클림트가 조금 그 외설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그 그림 속에 담고자 했던 생각은 굉장히 심오했다. 그러게요.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인생을 담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클림트에 대한 오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야한 그림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신 거 아닌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 클림트의 속에 있는 코드를 계속 추적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의 추천서를 쓰신 최수정 교수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제가 이 클림트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클림트의 작품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에 관심 있으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또 책에 뭐 뭉크나 에곤 실레나 또 이런 예술가들의 코드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책을 읽고 보시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그림을 볼 때 교수님 책 보면서 보니까 좀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책도 뭐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또 다른 예술가의 코드를 발견하시게 되면 책도 써주시고 다른 데 말고 저희 채널에 먼저 나와서 또 얘기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